김포에서 청소년들이 평화의 소녀상 손톱을 봉숭아 꽃으로 붉게 물들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관실을 신설하며 미세먼지 정책을 고민해온 부천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죽산 조봉암 선생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내 경제와 한일 관계가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리밀입니다. 김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8월 14일, 김포 시민들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새겼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렇게나 잘린 머리카락에 작은 맨발, 허공을 향한 눈동자까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14살 소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시민들의 주도로 김포에 소녀상이 세워진 건 지난 2016년 8월 14일. 16살 김다움 양이 소녀상 지킴이가 된 것도 벌써 3년째입니다. 소녀상 옆에 봉선화를 심어 소녀의 꽃밭을 만든 것도 김 양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소녀상의 세 번째 생일. 김 양은 또래 청소년 150여 명과 함께 소녀의 꽃밭에 핀 봉숭아 꽃으로 손톱에 꽃물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할머니들을 잊지 말자는 의지입니다. 봉숭아를 물들이면서 할머님들이 이런 꽃을 좋아하셨구나. 이런 꽃을 보면서 할머님들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손톱에 물들이면 작게나마 손톱을 보면서라도 할머니들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김포 소녀상 건립일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도 소녀상 건립 3주년은 남다른 의미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4일부터 현대판 의병으로 불릴 시민 700명을 모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의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일제 잔재부터 청산해 나가는 그런 작업과 그게 좀 더 확대돼서 우리 가정, 그다음에 우리 마을, 이 김포 전체 사회가 이번에 좀 바로 일본을 바로 알고 이거를 극복하는데. 아픈 역사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건립 3주년을 맞은 소녀상 앞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은 지역민들의 소망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바로 죽산 조봉암 선생입니다. 조봉암 선생을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올해는 광복절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죽산 조봉암 선생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1919년 강화에서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이후에도 상하이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한 조봉암 선생은 34살에 체포돼 신의주 형무소에서 또 7년간 수감 생활을 합니다. 온갖 고문으로 손가락 7마디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끝내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뒤 농림부 장관과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조봉암 선생. 진보당을 창당하며 식민 잔재 청산과 평화통일 의지를 다집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국토를 통일해서 완전한 자주 통일 평화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고, 모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혁신적인 참된 민주주의를 실시해서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봉암 선생. 그리고 60년이 흐른 지금 선생의 말이 태극기에 담겨 인천시청에 걸렸습니다. 태극기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는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요,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아니하고선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란 문구가 새겨 있습니다. 경제 침략으로 일컫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의지를 선생의 말을 인용해 드러낸 겁니다.
불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봉암 선생, 우리 인천이 낳은 큰 정치인이신 이분이 우리 독립운동할 때 하셨던 그 내가 말씀을 한번 붙였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번 기회를 이겨내야 됩니다. 선생글이 남긴 태극기는 인천도시공사 외벽에도 인천시설관리공단 건물에도 걸려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 등은 현수막으로 선생의 글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거 60년이자 탄생 120주년을 맞아 인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죽산 선생을 재조명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를 우리 시민분들이 다니시는 곳곳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도 다 개첩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조봉암 선생의 망우리 묘역과 주변 경관을 재정비한 데 이어 선생의 말을 모은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세월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선생의 석상 건립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유공 훈장 추서는 공회전입니다. 선생의 명예회복은 물론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민들이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이슈로 꼽은 것은 국내 경제와 한일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도 일자리 문제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와 경제 문제,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민 801명에게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3.3%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자유한국당이 29.9%로 1위보다 13.4%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이어 정의당 6.2%, 바른미래당 4%, 우리공화당 2.2%, 민주평화당 0.3%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27.3%가 국내 경제를 꼽았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관계는 26.7%로 2위를 차지했고 한반도 평화 안보와 국제 경제, 선거법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실질적 일자리 확대가 21.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아베 무역 보복 대책이 17.9%로 2위를 차지했고 광역 교통망 조속 구축이 14.6%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개혁과 미세먼지 저감, 동북부 균형 발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6%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8.1%로 김 지사와 20% 넘게 차이를 보이며 2위를 차지했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3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위, 부천 국회의원인 원혜영 의원이 5위, 한국당 원유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했다와 잘못했다가 43.4%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매우 잘했다는 19.9%, 매우 잘못했다는 23%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잘못했다는 평가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가 조원 CNI에 의뢰해 8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로부터 각각 3개월 내에 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열릴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한일 무역 전쟁에 따른 일본 관광객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10월 이후 현지 대형 여행사를 중심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동남아와 중동, 러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일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잠정 중단하고 대체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항일 유적지와 평화관광지 등을 홍보해 내수관광 활성화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294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8.9%인 26만여 명이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 지회가 지난 13일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행사를 열었습니다. 플래시몹에는 부천 지역 학생 120여 명과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 지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저녁 7시가 되자 마루광장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플래시몹을 진행했는데요. 플래시몹이 끝난 뒤에는 일본 불매운동 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규탄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 지회는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영해 침해와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부천시는 국토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천시의 대책에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공장 매연, 도시 구조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부천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부천시 미세먼지 수치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 다른 시민들도 부천시의 높은 미세먼지 수치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 시민은 부천으로 이사 왔지만 미세먼지가 심해 다시 이사 가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부천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올해 들어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았던 지난 3월 4일에는 1세제곱미터당 29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인근 지자체인 김포시의 미세먼지 수치와 비교했을 때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대책관실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부천역 마루광장에 미세먼지 저감 타워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좀 저하다고 봐요. 미세먼지가 저감 장치가 잘 돼갖고 저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부천시가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상당 부분 미세먼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이 공장 지역과 이 도로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도로를 더 많이 만들고 공장도 더 짓고 아파트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한 좀 근본적인 어떤 이 저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부천시는 정책 결정 권한과 연구 인프라 부족 등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다만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부천 시민들이 미세먼지 고통에서 해방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휴가철 맞아 야영장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불법 야영장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도내 단속 결과 10곳 중 3곳이 불법 야영장이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디밭에 숙박형 캠핑카, 카라반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 대에 4명이 묵을 수 있고 카라반 바로 옆으로는 바비큐장입니다. 혹시 저기 소화기 같은 거 괜찮은 거 있으세요? 소화기 비치 여부를 묻자 허술한 답이 돌아옵니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나마 한 대 방치돼 있는 소화기는 13년 전 것. 소위 수명을 다해 화재가 나도 아예 무방비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제조년도 2007년이네요. 10년이 넘었네. 보증기간 이게 날짜가 지났어요. 텐트
텐트 등 각종 캠핑 장비와 어린이 놀이 시설까지 비치해놓고 버젓이 영업하는 이곳도 미등록업소입니다. 시설 배치도라든지 대피로 설치 안 돼 있고, 비상용 발전기랑 비상용 호선 안 돼 있고, 조명 시설하고 CCTV 안 돼 있고. 대부분 유명 휴양지내 온라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예약을 받아 성업 중인데 무등록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모두 안전은 뒷전입니다. 경기도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 야영장과 유언시설은 67개소, 200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10곳 중 3곳꼴로 불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야영장은 규모에 맞는 소화기와 적법한 시설 등을 갖춰 등록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잦은 신고와 철거를 유도하고도 법을 어길 경우엔 강제 철거 방안까지 추진할 방침이어서 불법 뿌리 뽑기에 사실상 최강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경기도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부서 송환영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A과장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A과장이 소속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과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날 행위에 대해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평경찰서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장애인권 옹호기관은 지난달 19일 인천의 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평경찰서에 신고했는데요. 이 기관은 보육교사가 아이의 뺨을 때리고 아이의 입에 빵을 억지로 밀어넣는 등 학대하는 장면을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보육교사 등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부천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점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금품을 발취하기 위해 모텔로 유인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묵고 있던 객실에서 양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모텔 CCTV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13일 A씨를 서울 영등포의 길거리에서 체포했습니다. 원미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오는 18일 홈에서 강등 탈출을 위해 제주와 피할 수 없는 결전을 벌입니다. 리그 11위와 12위인 인천과 제주는 이번 경기를 승리하면 승점 6점의 효과가 있는 만큼 최상의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의 경우 이번 제주전을 승리할 경우 지난 수원전 승리 이후 리그 첫 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인천은 최근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도혁 선수가 가세하면서 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토요일까지는 오락가락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토요일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아지면서 기온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고 다시 찾아오는 폭염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이 잔뜩 낀 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부와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